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원 관광에 대한 관광의 현 주소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현식 한라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어려운 과제를 또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사실 좀 뭐 지난번처럼 훅 들어갈게요. 네. 지역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축제도 하고 있지만, 뭐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네. 축제를 하고 있지만, 이제 강원도 관광산업, 사실 강원도 관광이 지금 가장 좀 강점이잖아요. 주요 산업 중에 하나인데 거두절미하고 강원 관광 지금 이 모습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일단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강원 관광이 올림픽 이후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잡아서 제주보다 더 매력적인 관광지로서의 관광 창출이 가능한데, 예. 그러기에 이제 기존에 했던 것들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이제 관광지로 연출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맥락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강원 관광의 가장 문제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강원 관광은 지금까지 예. 자연 자원을 가지고 이어져 왔는데, 예. 이제 단순히 자연 자원만 가지고 보는 관광, 정적인 관광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거죠. 그래서 자연 자원을 이용해서 그것을 활용한 어떤 관광의 매력을 연출하고 예. 상품화시키는, 그리고 관광을 경험시키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 이제 버전 업 전략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버전업이 돼서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 거보다는 네. 출렁다리도 놓고 거기 또 대형 이제 빔도 쏴가지고 네. 막 연출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 비슷한 것들이 그렇죠. 또 많이 네. 생기고 있어요. 네.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것에 대한 답은 이제 정선호의 그 레일바이크 네.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생겼을 때 몇 시간을 줄 섰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지금은 운행도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국에 유사한 컨텐츠가 생겨나면서 그 레일바이크 매력물이 인지가 사라진 거죠. 지금 뭐 출렁다리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관광지 개발 사업들이 지금 지자체들이 이제 다투어서 이제 경쟁하는 것이 예. 이 유행 차원에서 네, 우리 맞아요. 지자체도 안 하면 뭔가 네. 뒤처지는 것 같다는 어떤 인식, 그런 것에서 하고 있는데 위험한 사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예산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설 투자와 네.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제 대단히 예산이 투입되는데, 결국 이것에 대한 것이 초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결국은 관광지는 쇠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관광지의 생명줄이 그렇다면 시설은 재투자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재투자에 대한 그 재원이라든지 또 재정 건설성이 나오느냐, 주말에만 좀 집중되는 또 양극화가 있기 그쵸.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가 과연 지자체가 할 만한 것인가, 민간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또 같은 맥락에서 케이블카 네.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 지역마다 케이블카 사업에 좀 열을 올리고 있어요. 사실 지금 양양 5세 케이블카가 또 어떻게 되게 오랜 시간을 끌다가 이제 속도감 있게 승인이 나고 이러면서 특별자치도 또 되고 이러면서 곳곳에서 케이블카를 만들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 좀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은 이제 좀 진단을 우리가 네. 강원도는 이제 산악 지형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여러 지자체들에서 이제 산악 관광 맥락에서 쉽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케이블카죠. 네. 근데 케이블카도 대단히 이제 자본이 투입되는 이제 관광 개발 사업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런데 그 케이블카가 이제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봐요. 하나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관광 교통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체가 관광 매력물. 그런데 그 매력물의 이제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감소할 것이다. 네. 그렇다면 아까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 건전성, 그리고 재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잘못 운영되면 지역의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 교통의 차원에서 보면은 뭐 스위스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산 봉우리와 산 봉우리를 넘어가고 계속 연결되면서 그게 어떻게 관광의 하나 어떤 매력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광 교통 차원에서 간다라면 결국 관광을 해야지만 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타야서 가야지만 되는 그 목적지의 어떤 무언가의 매력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함께 고민돼야 되는 거죠. 단순히 등산객들 실어 나르는 어떤 관점에서 그 케이블카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들은 좀 성급한 또 생각, 진단, 개발 투자가 아닌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양양 오색 케이블카 승인이 되고 사업에 착공이 곧 들어가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정작 오색 주민들 일부는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가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케이블카 있으면은 올라갔다가 바로 가서 뭐 그냥 감자전 좀 먹고 가시겠죠. 뭐 이런 분들도 많고 그랬는데, 이걸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케이블카가 수익이 지금 우리나라에 수백 개가 있잖아요. 수익이 날까요? 대부분은 뭐 이제 적자라고 보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관광객을 오게끔 하고 그들이 이제 지역에 이제 돈을 쓰는 그 파급 효과로 이제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또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단히 관광 단지라든지 관광 개발이 과연 주민 삶과 주민의 경제와 연결이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은 관광 개발이 클수록 주민의 경제하고는 주민 생활 관광, 뭐 식당이라든지 또는 특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되는 구조는 대부분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역에 쓰레기만 또 남기고 어떤 이런 지역 주민의 삶의 어떤 무언가를 행복 지수를 깨는 이런 차원도 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진짜 그 오색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설악산 같은 경우도 설악산 케이블카는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거기 숙박업소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잖아요. 그렇죠. 수학여행 안 가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루를 자고 갈 필요가 없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바로 내려와야 되니까 식당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약간 거기서도 좀 참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이 관광지 조성, 예산 낭비되는 사례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무언가 한 방 큰 거로 전국을 주목시키고 바로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은 돈을 투입하는 거죠. 몇 천억을 투입해서 해가지고 그러한 주목과 집중을 못 받는다면은 그건 오히려 그런 관광 개발이 심각한 기획부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쉬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결국은 지역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관점, 그리고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그들의 삶과 관광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그 혜택이 지역으로 오게끔 할 것인가, 이런 철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요. 최근은 뭐 하드웨어보다는 이제 컨텐츠웨어,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이어주는 뭐 네트워크해서 이제 종합적인 관광지 개발 연출, 뭐 이런 부분들로 좀 관점이 많이 필요하다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대형 관광지 조성 좀 제대로 가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관광의 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관광을 즐기는, 관광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달라지고 있고요. 그런 것에서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 기회적인 것이 찾아왔다는 것이 대자연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런 대자연이 지금 뭐 트레킹 같은 것도 굉장히 인기가 높죠. 맨발 걷기 열풍이 있고, 그런 맥락에서 강원도는
아주 최적의 예, 매력적인 곳이죠. 그런데 아까 케이블카로만 관광지 어떤 매력을 만들고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황토길을 조성해서 맨발 걷는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삶과 그리고 이제 생활 관광 그리고 또 하나는 주말만이 아니라 이제 관광의 일상화 축에서 평일에도 이제 관광을 올 수 있게끔 뭐 오케이션이라든지 예. 이런 어떤 다양한 차원의 모색이 이제 전환적 사고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관광 어떤 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황토길 트레킹 코스 개발하는 게 케이블카 놓는 것보다 훨씬 쌀 것 같고, 예. 그리고 워케이션 해서 뭐 숙소 좀 몇 동 지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게 해상 케이블카 놓는 것보다 쌀 것 같고. 네. 아 자꾸 케이블카에 꽂혀서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현 시점에서 강원 관광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저 방금 말씀하신 것 좀 중복이 될 수 있겠지만 좀 도약하기에 좀 필요한 것 좀 뭐라고 보실까요? 요즘 제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로코노미 정책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시대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구 이제 소멸과 이제 지역이 이제 소멸하고 이제 인구 감소하는 이 시대에 이걸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이 결국 관광 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의 방법론인데 산업적으로 기업 유치라든지 뭐 이런 걸 하면 쉽겠지만 쉽지 않은 거죠. 결국은 문화가 경제가 될 수 있다. 그 문화의 경제가 결국 관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기존의 관광 같은 경우는 지리적 관점에서 지역 주민과 타 지역 주민을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제 지역의 어떤 일정 특정 공간의 개념에서 관광을 개념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은 공간의 활성화를 어떤 지역의 청년이 됐던 주부가 됐던 사람에 의해서 공간이 창조되고 어떤 컨텐츠라든지 관광 비즈니스가 매력이 돼서 그곳에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 주민이 되었던 타 지역 주민이 됐던 구분하는 관광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공간에 방문자를 유치하고 그 방문자들이 그 공간에서 소비 지출하면서 각각의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만들고 그럼 그것이 뭐 원도심이 될 수도 있고 바다가 될 수도 있고 산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곳곳에서 이제 그러한 관광의 효과가 창출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의 이제 핵심은 지역의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을 구분해 주는 것은 결국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그 지역에 품고 있었던 문화적 자원이죠. 그것을 새로운 가치로 콘텐츠화하고 상품화하고 그래서 그것을 관광과 융합시켜서 경제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제는 문화와 관광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 관점에서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고가 좀 열리는 것이 새로운 관광, 강원도의 새로운 어떤 관광 비전을 창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를 무기로 그것을 관광으로 그 관광이 이제 경제로 이어지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름이 맞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원도가 사실 천혜의 자연환경이 이 자원이 이게 지금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여태까지 주민들이 맨날 얘기했던 규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그 무기를 갖게 된 건데 자 이제 사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교통 여건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좀 차별화를 만들고 좀 후대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경쟁력을 갖기 위한 노력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교통의 접근성이 이제 올림픽 이후에 이제 크게 됐죠. 그래서 강릉이나 이제 속초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동해안은 제2의 관광 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숙박지 유형도 지금 과거 펜션에서 호텔로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20대층들이 KTX 타고 오는 관광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강원도의 관광을 생각해 볼 때
이제는 아까도 이제 로컬을 얘기했던 것처럼 생활 관광의 축을 열어야 된다. 다시금 생활 관광이라는 오늘 저녁에 회 먹으러 강릉을 갔다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이런 것이 가능한 생각을 해야 되고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명한 관광지에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처럼 슬리퍼 끌고 추리닝 입고 예. 어슬렁대면서 그 지역을 온전히 느끼는 그런 관광. 그런 관광은 결국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의 관광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 그래서 관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 생활 관광, 그래서 관광의 일상화, 그리고 뭐 워케이션 이런 어떤 지금 새롭게 이제 되는 관광들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자연을 또 활용해서 자연 속의 그 경험이 지금 이제 웰니스 관광으로 예. 또 풀리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강원도만 전국이 다 웰니스 관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강원도의 웰니스 관광은 무엇인가? 예. 이런 특색을 만들고 결국 강원도 스타일의 관광을 지금 강원도라든지 우리 관광재단이라든지 이곳은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 행정이 아니라 강원도 관광의 스타일을 만드는 행정, 그리고 그것이 주민과 밀착하고 협업 구조에 의한 관광 운영 구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것이 새로운 전환을 좀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하이원에서 하는 여름에 네. 밤에 그 영화 보여주거든요. 네. 바깥에서. 네. 네. 밤에 추워요. 여름에 저기.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정선 가리왕산 네. 그 거기서도 가끔 이제 캠핑 같은 것도 예. 축제도 좀 하고 요가도 하고 그런 건 있는데 네. 그런 아기자기한 것들이 좀 차후에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관광도시라는 명맥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 사실 정책도 행정에서도 중요하겠지만 강원도 지자체 그리고 또 관계 기관들 좀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관광을 강원도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 점선 면에 대한 부분들로 좀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과 선과 면이죠. 예. 그래서 각 지역이 강원도 18개시군 각각의 이제 점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네. 그 선을 연결하면은 이제 하나의 강원도 스타일의 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컨대 지금 동해안을 보면은 예. 강릉이나 속초나 고성이나 다 컨텐츠가 유사하고 똑같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라는 건 점이 선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거라 점인 거거든요. 예. 그걸 선으로 연결해서 동해안의 해양 레저 스포츠는 무엇이 매력적인가? 결국은 강릉만의 그 특색, 또 속초만의 특색, 그리고 고성만의 특색. 그러면 그 해양 레저 스포츠가 강원도의 스타일과 색깔을 만드는 것이고, 그렇다면 서해안이라든지 남해안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어떤 거가 되겠죠. 네. 이런 식의 그런 협력적 네. 네트워크와 신뢰 구축, 그런 어떤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고 이것을 가시화시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사실 경쟁을 하는 게 다 내 거 우리 걸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저기의 특성, 우리의 특징 서로 좀 이런 것들로 이게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어디가 뭐 잘 된다 그러면 파일을 좀 키워서 오히려 그걸 나눠 갖는 예.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죠. 예. 자, 또 이때 관광업 하시는 분들도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역시 좀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관광업 하시는 분들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일단은 관광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파는 거고요.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네. 가치를 팔아서 돈이 따라오게끔 하는 거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광 상품의 품질을 높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높이게 되면은 사지 말래도 구매할 수밖에 없고, 다른 그 판매하는 곳보다도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단순히 돈만 벌겠다는 어떤 욕심,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들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잔소리 같을 수도 있겠지만 새겨 들으시면 아주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